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돌출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출입. 말 그대로 입이 돌출된 상태인데요. 보통 교합은 괜찮아서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입이 나와서 인상이 좋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돌출입을 진단하려면 코와 턱끝을 이은 선, 요거를 E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 E 라인보다 입이 나와 있으면 돌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제 얼굴 스캔 이미지인데요. 제가 한번 입을 좀 나오게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입이 나오면 인상이 뚱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입 다물 때 턱끝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모양이 쭈글쭈글해지는 호두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돌출입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확 좋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돌출입은 치성 돌출입과 골격성 돌출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돌출입은 치성 돌출입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가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상하치조 전돌증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이렇게 뻐들어져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치성 돌출입의 경우에는 치아 교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작은 어금니 4개,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2개, 아래도 2개를 뺍니다. 해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뻐들어진 치아의 각도가 개선이 되면서 입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러한 교정을 흔히 발치 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교정 기법이 좋아져서 발치 안 하고 잇몸에다가 스크류를 심어가지고 치아 전체를 뒤로 당겨서 입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넣는 것은 아무래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미세한 돌출의 경우라면 모를까 확실한 효과를 얻으시려면 발치 교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골격성 돌출입입니다. 치아의 각도는 정상인데 잇몸, 뼈가 나온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의학적 명칭으로는 양악전돌증, 위아래 뼈가 나왔다. 이러한 골격성 돌출입일 때 만일 발치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의 각도가 정상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흔히 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잇몸뼈는 그대로 있다 보니 돌출입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렇게 되면 치아보다 잇몸이 더 나와 보이게 돼서 웃을 때 잇몸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격성 돌출입일 때는 잇몸뼈 자체를 후퇴시키는 수술적인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잇몸뼈를 넣는 수술은 돌출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은 제가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출입 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상악의 수직 과성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직 과성장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상악이 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 특징이며 편하게 있을 때 입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힘을 주어 입을 다물다 보면 입 주변 근육에 긴장이 들어가서 보기가 안 좋게 되고요. 항상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을 하다 보니까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비대한 경우가 많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롱페이스 신드롬, 한문으로는 장안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악이 긴 경우에서 돌출입만 개선하게 되면 나온 입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편편해지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게 되고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악의 수직 과성장이 동반된 경우에는 교정이든 수술이든 돌출입 개선과 함께 위턱을 올려주는 상악 수술이나 위아래 턱 전체를 올려주는 양악 수술을 같이 해주어야 효과적이고요. 예전 중안면부 길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악의 길이는 피부, 인중 길이에 따라 피부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턱끝의 전후방 위치입니다. 쉽게 무턱이냐 주걱턱이냐인데요. 무턱일 때 돌출입만 개선하면 이건 치료전보다야 좋아 보이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이 라인에서 보았을 때 턱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E 라인에서 보면 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입이 덜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출입과 무턱이 동반된 경우에는 돌출입 개선과 턱끝 수술을 같이 해주어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주걱턱인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걱턱인데 만약 입을 넣었다, 이러면 턱이 더 나와 보여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턱끝만 뒤로 후퇴시키는 수술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정말 턱끝만 뾰족하게 발달한 경우에서 효과적인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보통 돌출입과 주걱턱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과 턱을 모두 후퇴시키는 양악 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입술이나 인중 등 연조직의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출입이 개선되면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입술이 얇아지고 그만큼 인중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입술이 두꺼운 분들은 돌출입이 들어가면 굉장히 예쁜 입술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입술이 얇으신 분들, 저도 좀 얇긴 한데 저같이 입술이 얇은데 돌출입을 개선하게 되면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거의 소실될 수 있고요. 그만큼 인중이 길어져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 돌출입을 개선하신다고 하면 후에 입술 필러나 입술 성형 등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중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여기가 두꺼우신 분들, 이 경우 치아 교정이나 돌출입 수술을 해도 두꺼운 만큼 피부가 덜 움직여서 여전히 돌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정상 잇몸 위치보다 조금 더 후퇴를 시켜줘야 외모적으로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예전에 입술에 필러를 넣었거나 인중에 보형물을 넣었거나 인중 축소를 하였거나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돌출입 개선 시 피부의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돌출입을 개선을 하시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러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치아가 뻗어진 치성 돌출입은 치아 교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잇몸뼈가 나온 골격성 돌출입은 치아 교정보다는 수술이 효과적이다. 돌출입을 개선할 때는 상악의 길이, 턱끝의 전후방 위치, 입술이나 인중 등 피부의 상태를 꼭 고려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